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장이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대형주 쪽에 많이 가 있어서 코스닥 쪽에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이벤트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포기라는 거는 지금 하기에는 따지고 보면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 내 계좌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언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접수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데 또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역시 혼조세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권에 있는데 코스닥이 비교적 굉장히 큰 약세를 보면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시장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실적으로 매집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현물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코스피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오냐라고 하니까 전부 다 대형주 쪽이고요. 주도 섹터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서 메이저 수급이 좀 약한 코스닥, 세력주라고도 하죠. 그런 쪽의 움직임성이 세력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직까지 투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이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 전체적인 흐름이 잘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흐름성이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변동성의 차이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건 자동차 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쪽, 개별 이슈로 좀 변동성을 만드는 게 어제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된 삼성 쪽에서 연계되는 내용이 나와서 장 초반 어제 시간에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의미 없죠. 개별 떼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옴시티 쪽에 관련돼서는 계속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리튬이나 원자재 쪽 관련된 모멘텀이 또 시장에서 좀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 지금 위쪽에서 저항권에 있다 보니까 퐁당퐁당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특히나 소재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아래에서 최근에 시세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적인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쪽 관련된 부분과 폐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위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신규 가입성의 어떤 대형성은 2차 전지 쪽이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고는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는 에너지 쪽이라든지 네옴시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장비 쪽 관련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최근에 상장했던 탑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계속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게 뚜렷한 기업이 돈이 쏠리는 쪽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연속성을 좀 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장비 쪽은 탑 머티리얼 쪽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요. 그 외 쪽 원전 쪽도 퐁당퐁당하고 있죠. 원전이라든지 네옴시티 쪽이 워낙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경하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글로 쏠리게 되고 유동성이 글로 흡수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쪽은 또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고요. 큰 틀로 얘기 드리면 행보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오늘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의 흐름도 밑으로 많이 처진다는 부분은 없어요.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시세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거래가 좀 말라 있으면 매수세, 사고자 하는 심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시세 약세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보입니다, 행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늘 또 그렇게 아래로 빠지지 않고요. 제 생각에 오늘 1%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그거는 후반에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시그널을 좀 주면서 올라서 가지고 한 6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나라 시장의 투심이 회복할 수 있다. 대형주가 올랐을 때 결국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대형주가 좋은 추세적인 추세 반전의 흐름, 추세가 반전되고 상승으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신호를 준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투심이 회복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전환점이 뚜렷한 건 한 64,000원까지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떤 직접적인 대형성을 가져가는 부분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좋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지표로 해서 시장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단가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지대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흐름이 64,000원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저는 다른 쪽에도 일단 수급이 순환하면서 유입될 수 있다. 투심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삼성전자가 탄력적이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조금 뚜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매수를 관점을 가져라라고 했고요. 종목을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를 선정해서 섹터에 대해서 강하고 안정적이고 우량한 기업의 현재 주가가 낮게 위치해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오는 시그널도 좋고요. 아니면 2차 전지와 같은 시그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자동차 이런 쪽에서 좀 찾아서 아래에서 그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분할성으로 한 종목만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장은 행보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극과 극의 어떤 흐름성을 생각하기보다는 행보하면서 섹터의 순환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강한 쪽, 돈이 몰리는 쪽에 대한 섹터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서 준비하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행보권 영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 ST 바이오 센스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SD 바이오. SD 바이오 센서. 네. 예,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5,500원에 20%예요. 35,500원에 20%요? 예. 어, 이게 뭐 실적이 양적을 해가지고 한 10일 네. 전에 들어갔는데 네. 선생님 뭐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진단키트 쪽은 또 이슈 될 수는 있어요. 진단키트, 우리 예. 코로나 진단키트 쪽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워낙 예. 돈을 많이 압축시켜 놔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쪽에 대한 돌파구,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걸 자금이 확보됐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대감을 또 맞출 수 있는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도 분명히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진단키트가 필요한 부분, 최근에 들어서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게 또 단발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재무가 좋은 거는 코로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예. 생각보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검사들도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에 대한 인식도 워낙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은 지우는 게 맞고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따로 추가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체외 진단키트 시장은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요. 진단키트, 그러니까 체외 의료기기 시장은 분명히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진단키트가 코로나 때문에 좀 빠르게 나타났다는, 시장에 공개되고 관심을 받았다는 거지 원래 한 이맘때쯤에 저는 관심을 집중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와야 될 게 앞으로 시장에서 저는 바이오 쪽에서 헬스케어,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야 될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분석을 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뚜렷하진 않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바이오 쪽은 저는 뭐 실적으로 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온다 해도 방어주 성향도 있기도 하고 거기에
좀 같이 믹싱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기본적인 일시적인 단기 반등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단기 반등이에요. 예, 거기서 저는 일부 이익을 한번 챙겼다가 차후에 또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기 수익권은 저는 한 34,000원대 정도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열려 있어서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래로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큰 틀이.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내가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것보다 내 이익 구간이니까 남들이 돌파할 때 관심 가질 때 나는 팔고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지만 34,000원대로 제시해드리고 대응하시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명심할게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3,200원에 15%. 53,000원에 53,200원에 15%. 제가 봤을 때 이거 귀신같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최근에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좋아서. 그냥 운이 그랬던 좋았어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좋은 위치에 잘 샀네요. 네. 그래서 지금 15%인데 네, 제가 퍼센트는 오늘 이제 익절을 했고요. 네. 이제 뭐 미국 방산주 뭐 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로키드 마틴 쪽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같은 하나 계열사인 하나 솔루션을 조금 지켜봐도 될지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어보는 거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고 계시네요. 일단은 저는 같은 쪽에 어떤 방산 계열 쪽을 방산에 내가 자신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기업 분석이 뚜렷하다라면은 이쪽 안에서 파고들어서 관점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런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근데 내가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방산 쪽,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먼저 잡아드리면은 내가 섹터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방산에 대한 비중이 얼마고 그러니까 뭐 IT의 비중이 얼마를 놓고 어떤 비중을 해서 섹터를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산 안에 어떤 비중이 쏠렸을 때는 섹터라는 거는 작용 자체가 끌어주던 어떤 주도적인 부분이 한번 깨지면은 같이 좀 다운 사이클을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업종이라는 게. 네.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같은 방산 계열로 들어갔을 때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글로벌에서 방산 쪽에 대한 약간 조정성이나 차익성이 나오면 같은 변동성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재 관점을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유지해주면서 오를 때 조금씩 매도해서 그걸 다른 쪽 섹터 순환하잖아요. 그죠? 섹터도 업종도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그죠? 당일도 있고 주기도 있고 월별로도 바뀌기도 하고 계속 주도주는 순환돼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아래에 있는 주도주로 이 이익분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섹터 이동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같은 방산 쪽 계열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시스템 쪽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쪽은 빼고 다른 쪽으로 좀 접근성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뭐 방산 쪽은 워낙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대한 오늘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쪽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료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아직 지속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K 방산에 대한 인기가 뭐 K 아이돌처럼 뭐 그렇게 인기가 계속 끌려져 가고 있는 거니까 뭐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거기 이란, 사우디 그러고 한국, 북한 그러고 중국, 대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평화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니까 유지하는 관점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리고 위쪽 상단에선 분명히 이 가격을 넘어가지 분명히 시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가격대는 제가 노란선을 봤었을 때 한 77,000원에서 한 81,000원대 정도 사이에서는 이 뭔가 저항성을 느끼고 돌파를 해주면 좋지만 거기서 가지 않고 꾸물꾸물거리면은 좀 더 이익을 챙기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가 돌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거래가 이거보다 더 큰 거래를 추리하면서 가야지만 또 강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방금 얘기 드렸던 가격 구간에서는 계속 거기서 머문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이익을 조금 더 챙기세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분할로 조금씩 매도해가는 전략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게 갑자기 확 추락하지 않을까 조금 그게 걱정이긴 밑으로 했었거든요. 떨어지는 거요. 예, 근데-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 위쪽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떨어지면은 한 68,7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가격 이탈하면 제가 가격 라인을 두 개 잡아 드릴게요. 위쪽에 77,000원 정도 하고요. 네. 77,000원 위쪽에서 일단 올라오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땐 미리 챙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미리 챙겨 놓으면 떨어져도 이미 챙겨 놨으니까 떨어지는데 예. 팔아도 내 수익은 어느 정도 중간에 위치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확 떨어지는 것도 예측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내가 챙겨놓고 지켜보면은 확 떨어졌을 때 팔아도 내가 챙겨놓은 수익이 보존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77,000원 위쪽에서 이익을 좀 챙기시고요. 68,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아 베스트 지주, 세아, 베스틸, 베스틸 지주, 지주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25,000원에 30%. 25,000원에 30%요? 예. 조금 약간 가격 위치가 있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가려나 싶어서요. 매수가 오면 그냥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 더 가면은, 이게 뭐예요? 그럼 기준이 없네요, 그죠? 매수가 왔으니까 지금 매수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하고 있는데 오면은 또 들고 있어야지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죠? 아닌가요? 거기에서 뺄까요, 그러면? 저는 비중이 30%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가격 내려왔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한 10% 정도 차이는 나 있는데 지금 뭔가 이게 자꾸 시장도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약간 이걸 자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자꾸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철강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철강 쪽도 최근에 뭐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송권에 네. 대해서도 조금 다양스럽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강 쪽은 나쁘지 않고 워낙 재무적으로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행보에 대한 박스권 행보에 대한 부분에서 위쪽 상단 그러니까 매수가 위쪽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고민하지 말고 더 위로 가는 걸 내가 좀 더 뭐 올라가면 더 있겠다라고 했는데 비중만 좀 줄이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네, 그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만 줄이시고요. 혹시나 더 오르면은 나머지는 한 23,000원, 4,000원대에서 그 위쪽으로 갈 때는 팔려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격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GS 리테일 GS 리테일이요? 36,800원에 30%. 36,800원에 30%? 예, 예. 현금 좀 있어요? 예, 현금은 있어요. 있어요. 예.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단가를 조금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사지 말고요. 확 예. 사면은 안 되고 단가를 저는 이렇게 조금씩 사면서 내 평균 매수 단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매수가가 조금씩 예, 바뀌잖아요. 예. 그죠? 내가 좀 더 사면 예, 예. 싼 가격에 사면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예. 조금씩 보면서 가격을 맞추세요. 가격을 맞춰가지고요. 일단은 한 32,000원대 정도 아래로 천천히 조금씩 계속 낮춰오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가격으로는 올 것 같거든요. 32,000원 정도. GS 리테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을 내려왔었고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빠르게 바꿔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합병 이후에 그 합병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CJ 예. 홈쇼핑이나 그 홈쇼핑하고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래서 저는 네.
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조금씩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향성이 그죠? 예, 그랬어요. 네, 오르는 부분보다도 또 오르다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 또 오르다 또 내려간다 하지 말고 내려갈 때는 내가 조금씩 사서 단가를 낮춰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가격 오면은 간당간당해요. 내 매수가까지 올까 말까 이런 분위기에서 또 고민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2,000원 충분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단가 좀 낮추시고 한 번에 32,000원까지 확 낮추지 마세요. 아시겠죠? 천천히 조금씩 보시면서 낮춰가시면 되고 뭐 매수가 오면은 내가 늘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씩 사라고 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매수가로 혹시나 내가 이래 매수가를 낮춰오는데 그 매수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확 팔아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늘린 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늘린 거는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단가 효율을 위해서 비중을 관리한 거지 그것까지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내가 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더 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요, 또 네. 한 가지만 물어보면 유상증자 같은 건 없을까요? 이 기업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제가 뭐 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인데 다 검색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GS 리테일이 유상증자다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뭐 실제로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면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재무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합병됐고 전체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설명을 드린다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주주 배정으로 한다는 거는 회사가 지금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 29,200원에 21%요. 오늘 네. 24,000원에 우선 손절을 했다가 다시 묶어서 살까 하고 했다가 네. 취소를 했거든요. 네, 오르니까 이제 또 손이 걸었던 게 아이고 냅다 팔릴까봐 또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괜찮아요. 좀 들고 있어 보죠.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하고 이게 인수를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인수하는 과정자 인수하고 난 뒤에 뭐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아시아나가 품고 있는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인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대한항공 자체가 오늘 오른 거는 실적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워낙 화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화물로 잘 버텨왔던 게 이제 개방이 좀 되면 노선이나 해외에 대한 어떤 이동에 대한 우리 여행도 가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더 풀리게 되면은 그만큼 항공주는 또 수혜를 볼 거고요. 유가는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자꾸 생기는데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조금 고환율이에요. 근데 그게 내려오는 시점부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더라도 단기성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꺾여 내려올 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안정권에 70불 정도? 지금 현재 83불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조금 70불 라인 한번 조금 83불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해줘도 항공주는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그 환율이 너무 빠지면 침체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는 뭐 실제 주가 조정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계단식 하락이 아직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매수가까지 조금 높긴 한데 좀 버티죠. 좀 올라오면 조금 더 위에서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 25,000원까지는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 하시고 25,000원 오는 게 또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천천히 올 수도 있거든요. 빨리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유튜브로라도 좋으니까 한번 문의하시고 아니면 비중을 그때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팔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25,000원까지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목 에스포며 삼목 에스폼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45%요. 22,000원에 45%요?
예, 자, 좀 기다렸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거 수익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매수가까지 약간 한번 요 근처에서 거래가 조금 매수가 근처에서 거래가 좀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물량이 소화되면서 윗골이다고 빠질 것이냐. 우리가 윗골 기술적으로 뭐 저항이 있으면은 시세가 막 나오다가 더 이상 안 오르고 갑자기 쭉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가격대에 지금 매수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큰 힘을 쓰고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노란색 네모로 표시해놓은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그 노란색 네모를 치는 게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강한 힘을 주고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 이제 큰 행보의 박스권을 지나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라 여기에 지지력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재무적인 부분도 워낙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됐다가 내려온 부분인데 기술적 반등이라도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추세를 바꾸기에는 저는 이 조정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뭐 저는 전량 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소 못해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규모상 비중을 45%는 한목에 담아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내려와서 다시 예, 대응을 예. 할 수 있도록 비중을 확 줄이시고요. 뭐 올라오면 막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 비중 확 줄이시고 혹시나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면 나머지는 한 23,000원 위쪽에서 가감히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 위아입니다. 현대위아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74,500원에 10%입니다. 74,500원에 10%요. 네, 조금 약간 최근 고가 위치에 좀 머물러 있네요. 이거 좀 10%좀 기다려 볼까요? 근데 자동차가 한번 약간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근데 전 지지는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어떤 느낌보다 중심축이 이렇게 쫙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한 67,000원대인데 67,000원 정도요. 듣고 계시죠? 예, 네, 한 67,000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중심대가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뭐 제가 표현하는 것은 무릎 구간이고 지금 위쪽에 있는 매수가 근처가 어깨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벗어날 수는 있는데 내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격에 유리한 가격이 지금은 매수가인 74,000원보다는 67,000원 쪽이 무릎 어깨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수 쪽은 이 가격 단가가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오면은 매수가에서 일단은 비중폭을 좀 줄이거나 전량 매도했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쪽 이 기업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홀딩만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대응을 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일단 이거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최근 고점을 좀 높여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서 한 7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셨다가요. 단가를 조금 아래에서 잡는 쪽으로 한 67,000원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중간해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떨어지더라도 돌아올 가격, 지금 현재가는 떨어져 돌아올 가격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아직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이 앞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지만 여기보다도 과거에 이 현대위아가 시세를 만들었던 큰 흐름에 이 코로나 때 동안 행보하면서 갔던 이 구간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이 깨지고 이 밑으로 지금 하단으로 행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까지도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바닥이라고 친다라면.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관점에서는 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내려왔었을 때 이 폭만큼 떨어지는 한 4만 원 중반대 정도가 거기서 사는 게 가격 단가 효율이 훨씬 더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사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중심축이라는 가격보다 낮은 매수 평단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면은 어차피 제가 얘기한 이건 뭐 제 기준이긴 한데 67,000원이라는
가격 중심 가격으로 내 단가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이 67,000원 부근이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4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정도에서는 가능하고요. 현재는 안 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제가 S 푸엘셀이고요. S퓨얼셀. 네, 빠른 거 예, 예. 하셨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24,000원입니다. 그리고 네.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가격선에서 제가 팔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뭐 큰 수익을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 한번 이 수익 내보려다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이전에 상한가가 이게 한 25,000원 정도에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네. 수도 있어요. 뭐 수소 쪽 관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네.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적인 부분에서 뭐 독점적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수소 쪽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오르는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예. 흐름이 계속 밑에서 강한 시그널을 계속 꾸준하게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 주가가 내리고 예. 조용히 있다가도 한 번씩 튀어오르고 하는 게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25,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25,000원 위에서 특정한 목표가를 정하지 마세요. 그냥 25,000원 위쪽에서는 막 빨리 움직일 거니까 그때 막 그냥 계속 판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파세요. 그냥 뭐 5%이든 3%든 25,000원 위쪽에서 파세요. 우리가 특정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 더 오를 것 같아서 또 안 팔고 또 지켜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25,000원 위면은 이제 나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25,000원에서부터 매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25,000원부터 얘는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가 막 늘면서 왜 이래 빨리 예. 움직여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때 부산입니다. 부산 적십자 회관 빌딩에서 진행하고요. 6층이니까요. 오셔가지고요. 우리 스마트한 황민영 멘토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좋은 내용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같이 소통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롯데칠성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기업인데 롯데칠성 매수가 14만 원이고 비중은 20%다. 가격적으로 아주 좋은 포인트이긴 하네요. 이 자리가 저는 이런 기업은 어떤 한 사이클에서 집중적으로 비중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리긴 조금 제가 그렇고요. 이 자리쯤에 이런 흐름, 그러니까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돌아나가는 흐름, 이런 흐름 때 한번 분할로 사들어가면서 적금을 넣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간단한 팁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수 포인트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20% 정도 들어갔는데 내가 한번 들어갔는데 바로 올라온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단기 수익을 주면 그냥 바로 이익 실현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사서 오르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올라도 팔아야지 했다가 롯데칠성인데 들고 가서 추세 방향이 바뀌고 있나 이러면서 그냥 올랐다고 홀딩해서 장기 투자한다. 주변에 나 장기 투자해서 롯데칠성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실하게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쪽이 좋습니다. 왜? 추세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방성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반등을 주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현재 관점에서 추가. 오늘의 흐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상거래일 동안 조금 들어왔네요. 금액적으로도 한 30억대 정도 3일 동안
유입되는 부분이고 종가에도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목표가를 좀 짧게 끊어드리겠습니다. 한 15만 원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이네요. 녹십자 그룹주가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하고 약간 변동성을 만들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18만 5천 원 가격이 좀 높네요. 비중이 20%다.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있고요. 가격 효율을 볼 수 없는 비중에서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20%에서 그 추가적인 현금을 가져가면 내 비중이 40%, 60%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녹십자가 제 생각엔 새롭게 이제 밑으로 지금 조정 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 13만 원 위쪽으로 최근에 지금 여기에 올라왔던 고가를 한 번 더 다시 돌파하는 이 흐름은 확인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올라온다라고 하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원대 정도를 강하게 올라서는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최근에 있었던 수급 자리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쪽에 들어왔던 수급의 흐름성보다는 한 10월달 중순하고 10월 중순 때 흐름이네요. 10월 17일 때 정도 들어왔을 때인데 10월 17일 같으면 이 앞에입니다.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샀던 관점, 요 3일 동안의 흐름 관점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요. 여기를 지키고 돌아 나가서 13만 원을 간다라면 저는 이 추세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한 번에 이 겨울 시즌에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하더라도 단가를 일단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만 낮추고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6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콤입니다. 자, 오리콤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의 광고 쪽인데 광고 쪽 괜찮아요. 저는 광고 쪽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11,000원대인데 이거 괜찮네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초입이 될 수 있는 제가 상승 초입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둥글게 돌아 올라가는데 어떤 중간에 기점을 만들어 놓고 재차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성이고요. 엉덩이를 좀 들어 올리면서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재료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슈는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데 이 앞서 있었던 재료는 그 정치적인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 저는 기대치가 나쁘지 않고요. 워낙 또 가벼운 기업인데 그래도 그 두산그룹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시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흐름 괜찮네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20%라서 20% 11,000원대.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너무 높은데 만약에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8,700원대 정도까지는 가격 효율이 충분히 시세가 나오고요. 좀 강할 경우에는 이것도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좋은 패턴적인, 그러니까 아주 소형주지만 패턴이 살아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패턴이 살아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8,700원 위쪽에서 비중 축소나 그리고 단가 낮춰서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위지위 스튜디오예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위지윅 스튜디오. 위즈윅 네네.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자, 매수가 비중은요? 23,200원에 10%, 한 7% 정도 돼요. 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기 꼭대기처럼 들렸는데 아니네요. 네. 목소리 들었는데 난 저 꼭대기에 저기 위에서 들고 계신 줄 알았어.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네. 자, 일단은 23,200원 정도 같으면 좀 네네. 기다려 볼 만해요. 오늘 또 뭐 메타버스 쪽 이슈를 좀 받기도 했는데 요즘 컨텐츠 쪽이 실제로 코로나가 좀 풀려서 제작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내용성은 좋은데 위즈익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가상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쪽 관련된 이슈도 좀 받기도 하고 뭐 제작 쪽에 대한 그런 시장, 우리가 이제 곡을 쓰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핫해지면 좀 이슈가 될 텐데 오늘 삼성 쪽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만들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반응을 안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얘는 내가 대장이다 아니면 안 움직일 상이에요. 예, 뭐 주식상의 관상 같이 뭐 내가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니들이 올라가 그럼 내가 니들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뭐 쉽게 설명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세력이 이걸 그냥 버린 건 아니고요. 과거에 행보했던 가격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으니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매수가까지는. 왜냐하면 내려온 시점도 우리 시장이 빠졌을 때 내려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개별적인 것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같이 편승해 내려온 부분은 시간이 좀 있더라도 얘는 강한 힘을 작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 안 끝났어요. 뭐 안 좋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안 좋다 해도 결국은 또 시장에서 재료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바뀌면은 결국 또 한번 테마 이슈 만들 거거든. 좋은 호재를 던질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은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현재 관점에서 내려갈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말고 이 폭이 높은 게 아니니까 올라오면은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정리 쪽 23,000원이죠. 한 21,000원대부터 해서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는 일단은 매도 쪽 의견 드릴게요. 현금화 하세요. 21,000원부터? 네, 23,000원까지 그 사이에서 일단은 현금화 하세요. 좀 잃더라도 현금화해 놓는 게 더 다음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금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6,000원에 20% 정도 됩니다. 6%에 6,000원에 20%. 6,000원에 20%요? 예. 네. 애매하네요. 그죠? 정말 흐름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온다. 제가 이거를 네. 4,000원 정도 오면 네. 추매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더블로 추매를 하면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보유 계획 잡고 네. 그거를 좀 높게 잡고 이렇게 그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좀 뭐 지금 이 경기에 대한 뭐 우려나 이런 뭐 창투 쪽은 불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창투 쪽은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 또 요즘 좀 리스크가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막 그 생소하게 이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막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 심리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그 창투 쪽에 대한 시그널은 회복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판단하신 부분에서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2배를 한 번에 사서 확 낮춰놓고 3년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봐요. 내가 사는 건 좋은데 가격이 오르면은 대응을 해야죠. 그죠? 3년이란 동안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게 이제 내가 계획을 짜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짜놓는 게 3년이라는 생각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더 샀어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엔 한 4,000원에서 3,200원 구간에서 충분히 더 사도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3년이라는 내가 시간을 그냥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이 확 돌아서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올라오면은 매수가 수익 나는데도 나 3년이었지라는 게 또 이상하게 또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막 생겨버리면서 또 기다리거든요. 그럼 또 내려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3년 동안 기간 동안 오르고 내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도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려도 되는데 한 번에 늘리지 말고 조금씩 늘리 10%가 20%니까 2배를 늘린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평단가가 굉장히 높다 생각하지만 높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하락 때문에 빠진 폭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높다라고 이 손실률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상한가도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3,200원대가 과거에서 시세를 또 다시 만들어 가던 이 과정이었던 이 스타트 라인이었어요. 미래생 그 스타트 라인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사더라도 조금 급해지지 마시고 4,000원 아래 3,200원 사이에서 사세요. 사셔가지고 단가 낮추시고요. 올라오면은 4,500원대 부근에 저항이 딱하니 존재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마시고요. 단가 요일이 분명히 그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000원에서 3,200원권에 사다 보면은 한 5,000원 부근 정도 맞춰질 거예요. 올라오면 비중 쌓는 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20% 비중만 유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단가는 낮추시고요. 한 4,800원 정도까지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다시 또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최종 목표가는 5,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예, 말씀 이제 네, 하는데 항상 내가 더 사는 거는 내가 원래 투자하려고 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가 내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된, 사용한 관리 차원의 어떤 투입된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되돌려 놓고 이익을 원한 투자금은 20%였다 생각하고 5,500원 목표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장에서 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그런 거는 설명하신 없어요. 대로 그런 식으로 예? 2007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올라가고 이런 종목 다른 종목을 아니 사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다른 종목을 지금 멘토님께서 설명하시듯이 네. 움직여가지고 그 본전 가까이서 다 팔고 나왔어요. 다른 네네. 종목은. 그렇게 이것만 하시면 될 지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네, 근데 내용이에요. 이것만- 네. 근데 이게 지금 8,000원부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이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저점이 싼 가격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단가율을 어떻게 낮추느냐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2시간 넘게 걸려요. 비중 관리라는 부분은 조금씩 접근하셔가지고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것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가격대의 효율을 제가 봤을 때 3,100원대, 3,200원대 정도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역시 잘 대응하셨던 부분대로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57,500이 10%인데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5만 얼마요? 7천? 57,500원에 10%요. 최근에 샀죠? 네네네. 목표가도 모르겠고 그냥 산 거예요. 바닥을 찍은 것 같고, 네. 그리고 4분기부터 어차피 적자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진다고 흑대전환 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다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거든요.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은 좀 더 줄 수 있는데 내려가는 것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워낙 골이 깊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이런 흐름은요. 지금 제가 여기가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던 흐름이에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바닥 찍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또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지 마시고요. 단기 호흡으로 가세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한 65,000원, 6,000원대 그래도 한 1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단기에서 이익을 좀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가지 마시고 단기로 65,000원대 목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주말 또 주식 붙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말엔 또 쉬고 월요일날 또 다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